예,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배웠는 조합 논리 회로하고 그 다음에 순서 논리 회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이 플립플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조합 논리 회로는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0이든 1이 들어오면 어떤 회로를 거쳐서 결과를 뽑아내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순서 논리 회로는 들어간 값을 가지고 같이 다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0이든 1은 이동해서 결과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상태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들어온 걸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고, 여기서 내부 상태가 계속 변하게 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플립플롭은 뭐냐면, 뭐 간단하게 기억을 해보시면,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낫 게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낫 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돼요? 0이 되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이렇게 돌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한 비트를 기억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0을 집어넣으면 0이 1이 되겠고 여긴 다시 0이 되니까 또 돌면 계속 1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 비트를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플립플롭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들어가는 값을 변화를 이 값의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값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회로들을 다 순서 논리 회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플립플롭,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1을 더하면 2가 되잖아요. 또 2가 되면 또 하나 더하면 2 가지고 또 3이 되니까 이거 내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레지스타도 마찬가지고 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순서 논리 회로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립플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비트 기억 소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플립플롭은 1비트 기억 사이다. 저장 상태를 바로 회로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를 집어넣고 그 값을 어떤 형태로 뽑아내는지 이 플립플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입력이 있는 거죠. 셋 단자와 리셋 단자입니다. 셋 단자와 리셋 단자예요. 그래서 0, 0 값이 있고 0, 1 값이 있고 1, 0. 그러니까 여기는 버튼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버튼이 하나는 셋 단자고 하나는 리셋 단자예요. 리셋.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0인 상태가 있겠죠. 0인 상태는 0이 되고 요 QT라는 거는 T는 타임이고요. Q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그 다음 시간이라는 거죠. 현재 상태, 다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0이면 0이 되고 1이 되면 1이 되는 상태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요거부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0이면 1을 눌렀다 그러면 0일 때는 0이지만 1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이해를 해볼까요? 여기 전등이 있습니다. 불이 켜져요. 켜지는 전등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등이 하나 있어요. 버튼이 있겠죠.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셋이고 하나는 리셋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원이 지금 껴져 있는 상태, 0이라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 여기는 꺼져 있는 상태, 이런 켜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0과 열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꺼진 상태라고 하자고요. 꺼진 상태에서 0과 0을 누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눌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꺼진 상태가 되죠. 만약 1이라고 하면 켜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니까 현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거니까 상태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0인 상태에서도 0이 되고 전원이 켜진 상태도 켜지는 아무 상태가 없는 상태, 아무런 버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리셋이라는 거를 눌렀을 경우에 지금 두 번째 걸 말하는 거죠. 리셋이라는 걸 눌렀을 경우에는 꺼진 상태에서는 그냥 꺼진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켜진 상태는 꺼지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현재 전원이 현재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누르면 꺼진 상태니까 꺼진 거예요.
이건 셋이죠. 설정을 하는 거, 키는 거고. 이거는 뭐야? 리셋이란 말이에요. 초기화하는 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버튼을 눌렀더니 얘는 안 누른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꺼진 상태는 그전 꺼진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켜진 상태에서는 꺼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0 상태를 만드는 거죠. 리셋이라고 그러죠. 리셋. 이것만 눌렀으니까. 반대로 셋을 누르고 리셋을 안 누른 상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1과 0이죠. 그럼 이건 키란 얘기예요. 꺼진 상태는 켜지고 켜진 상태는 그냥 켜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무조건 1로 만들어지는 상태. 그 다음에 두 개는 불호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거죠. 둘 다 누르는 작업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로 RS 플립플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개를 눌렀을 때 불변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0일이 되었을 때는 리셋. 0일 땐 0, 1일 땐 0, 켜져 있을 땐 0 꺼지고 꺼져 있을 땐 그냥 꺼진 상태. 셋 산자를 누르고 1,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꺼진 상태는 켜지고 꺼진 상태는 그냥 꺼진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무조건 1인 상태, 이건 0인 상태. 이건 셋 상태라고 하죠. 1, 2를 놓았을 때는 허가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불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플립롭을 나라앤드 게이트 가지고 확인해 보죠. 이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 처음에 0과 뭐를 집어넣냐면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현재 상태가 0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불변이, 이거는 0이면 Q가 0이면 Q반은 1이죠? 반대 상태가 항상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0이 집어넣었어요. 이 클럭버스라는 것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1이에요. 그러면 0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AND 게이트잖아요. AND 게이트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1이 되겠죠. 왜? 여기는 not이 들어와 있으니까. AND는 뭐예요? 남자같이 생겼죠? 무조건 뭐가 돼요? 여자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이 들어왔으니까 여자를 선택했는데 not 게이트가 만났으니까 1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0, 그 다음에 1이죠. 그럼 여자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1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가 무슨 상태였어요? 1인 상태니까 이쪽으로 가서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떤 상태? 0 상태였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0인 상태가 되죠. 그럼 1과 0이 되잖아요. 1과 0.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여자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자였지만 1로 바뀌니까 1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0 상태가 되는 거고. 구분이 되십니까? 자, 만약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면 현재 상태가 1 상태가 되고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0, 1로 넣어보죠. 현재 상태가 1이면 현재 상태가 0이에요. 맞죠? 이건 무조건 반대예요. 이건 두 개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QN이 0인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QN 플러스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T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걸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0인 상태가 0이 되고 1인 상태는 0이 되는지 0일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가 Q니까 Q가 지금 0이었을 경우에 여긴 1이 되죠? 여긴 0이었을 때는 1이 됩니다. 맞죠? 반대예요. 이게 이제 핵심의 이쪽이. 자, 그러면 여기는 1 값이 들어가고 클럭이 발생이 됐고 전기 신호를 줬고 S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돼서 1이 되고 여기는 1이 돼서 0이 되죠. 여기 0이니까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1이 되죠. 여기는 1이 됐지만 0으로 바뀌죠. 그죠? 0으로 그대로 되잖아. 근데 여기는 0, 0이니까 0이 됐다 1로 바뀌죠. 불변이잖아. 0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 1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일 때는 여기 0이죠. S가 뭐일 때? 0일 때, 여기는 1일 때. 여기는 1과 1값을 들어가니까 0하고 0 됐다가 1 되죠. 여기는 1 됐다가 0 되죠. 여기 1값 1 들어가죠. 여기 0값 들어가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되지만 1 되죠. 그죠? 0이 됐지만 1이 되죠. 그죠? 0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그러니까 0 값하고 1 하니까 0이 되고 1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 되겠죠? 1이 되고 0이 되었을 때 여기가 0 값을 집어넣고 1 값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1이니까 1이 들어가죠? 여기 1하고 0이 들어갑니다. 0 된 상태에서 1로 바뀌고 여기는 1 된 상태에서 0이 바뀌겠죠? 여기서 신호가 내려갔으니까 여기 1인 상태가 되겠고 여기는 무슨 상태? 0 상태가 되죠. 그렇죠? 얘는 누굴 좋아해? 0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0인 상태인데 반대로 됐으니까 0 상태로 바뀌죠. 그러니까 1이 0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는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0으로 바뀌었잖아. 1일 상태에서는.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여기가 1과 0 세 번째 겁니다. 1과 0 상태예요. 여기 무조건 뭐가 되면 0이 되면 1이 될 것이고 또 1이 되면 1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갖고 따져보겠습니다. 0인 상태고 여기는 1인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클럭 펄스가 1, 여기는 0이 되고 클럭 펄스가 1씩 발생해 줬습니다. 0 돼서 1 되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1 돼서 0이 되죠. 1 돼서 0이 되고 여기는 0이 돼서 남자잖아요. 0이 돼서 다시 1로 되죠. 여기는 0 값이 1로 내려옵니다. 여기 1 값이 1로 올라가요. 그러면 0이 갖고 1이 되죠. 1하고 0이니까 0을 선택했는데 반대했으니까 이렇게 변하는군요. 이렇게 변하는 형태, 이런 플립플롭이 바로 not AND 게이트를 이용한 플립플롭이다 이거죠. 특히 RS 플립플롭이고 1과 1인 경우는 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JK 플립플롭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RS 플립플롭에서 맨 마지막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JK 플립플롭은 이 맨 마지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만 사용하는 건 RS 플립플롭, 요거까지 사용하는 것은 바로 JK 플립플롭인데 이건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걸까요? 토글입니다. 토글.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토글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뭐 캡슐록이라든지 인서트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예요? 인서트 키라든지 아니면 캡슐록 같은 거 혹은 럼넉 같은 건 어떤 겁니까? 키를 한번 누르면 인서트, 한번 누르면 수정. 하나의 키를 가지고 두 가지 작동을 하는 거죠. 캡슐록도 마찬가지. 한번 누르면 대문자, 한번 누르면 소문자. 럼넉이라면 한번 누르면 키보드 오른쪽 좌판을 쓸 수가 있고 안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버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등으로 얘기했으면 버튼을 두 개를 누르는데 이거를 어쨌든 RS 플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를 누르면 한 번은 켜지고 한 번 또 누르면 한 번은 꺼지고 이것이 바로 뭐야? 토글 기능을 갖고 있는 반전의 개념이 바로 JSK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R과 R이, RSR이 1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도록 보완한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AND 게이트로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플립플롭을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RS 플립플은 이거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이게 아까 S, 요게 바로 RS 플립플롭이에요. RS 플립플롭인데 이 플립플롭을 결과 나왔을 거 아니야. 여기도 결과 나왔겠죠. 거길 따서 이쪽에다 옮겨서 AND 게이트와 결합을 시키고 여기서 따서 여기다 집어넣고 결합을 시키면 원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형태가 되고 한 번에 0일 때는 1이 되고 1일 때는 0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거만 사용했을 때 요거 요게 뭐죠? 요거만 사용했다면 달랑 사용했다면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1, 2를 누르면 어떤 상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값을 따다가 회로를 따다가 여기 엔드 게이트 입력에 놓고 또 여기 있는 걸 따다가 다시 엔드 게이트를 집어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고 false를 발생하게 되면 이게 0 상태면 뭘로? 1 상태가 되고 1 상태가 되면 0 상태가 되고 또 0 상태가 1 상태가 되는 이런 토글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플립플롭을 바로 JF 플립플롭이다, JK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RS 플립플롭에다가 뭘 붙여준 거예요? 바로 AND 게이트를 붙여놓고 바로 이쪽 Q와 그 반대되는 단자에서 신호를 따다가 입력 단지로 쓰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기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0하고 0 나오면 불변, 그죠? 0하고 1 넣으면 초기화 되는 거죠. 무조건 0 상태가 되는 거고, 1하고 0 누르면 1 상태가 되는 거고, 1하고 1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거다? 토글 기능이 되다. 0이 되면 1이 되고 1이 되면 0이 되는 이런 형태. 현재 상태가 1이면 0, 0이면 1로 되는 토글 형태로 만들어 쓰는 형태가 바로 JF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D 플립플롭이죠. RS나 JK 플립에서 서로 베타적인 경우만 이용하도록 보완된 플립플롭이라는 거예요. 자, 0과 1과 1만 0만 쓴다는 거야. 우리가 RS 플립플롭은 0과 0, 그 다음 1, 1은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 이걸 사용하죠. 그런데 D 플립플롭은 어떻게 된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반전되는 형태로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일 땐 0, 1일 땐 0, 0일 땐 1, 요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0 상태가 되든지 1 상태가 되는 거죠. 전기를 끄고 켜는 형태로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Q가 되고 이거잖아요. 그럼 D는 신호 하나만 주면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0이면 이건 반대고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우리 앞에서 집어넣는 값이 0과 0을 집어넣고 0, 1 집어넣고 1, 0 집어넣고 1,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두 가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얘는 0이 집어넣으면 1을 들어가는 거고 요거죠, 요거. 0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니까 두 개 단자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호 하나 주고 클럭 버튼 들어가게 해주고 여기다 NOT 게이트를 하나 붙이면 여기 0이 들어오면 여기 1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1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D 플립플롭이다. 그래서 D 플립이 일부터 지원 소자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0이면 R이 1이 되고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죠. R이 1이 되면 0이 되도록 보완한 플립플롭이다. 무조건 0 상태가 되고 무조건 1 상태가 되는 거죠. 요 값이 무조건 0 상태가 될 때는 JK 플롭에서 J는 얼마? 0, K는 얼마? 1이 돼야 한다. 무조건 1 상태가 되려면 J는 얼마? 1, K는 얼마?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 회로를 보고 아 이게 무슨 플립플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은 요가 반대죠. 0, 0과 1, 2를 쓰고 얘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냥 D만 집어넣어요.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not 게이트를 쓰게 되면 D 플립플롭, not 게이트를 쓰지 않으면 바로 K 플립플롭, T 플립플롭이 되는 겁니다. 자, T 플립플롭은 우리가 RS 플립플롭은 어떻게 됩니까? 00, 01, 10, 11은 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 쓰는 거죠. 4개는 다 상위 당연하고 요거 쓰는 거죠. 이걸 안 쓰는 게 RS. 자, 0, 0, 0, 1, 1, 0, 1, 1이었을 때 요 앞에 거 중간에만 쓰는 건 뭐예요? D 플립플롭.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요거만 쓰는 건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T 플립플롭이라는 거. 상태 변화 먹고하고 토글 기능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낫 게이트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 이게 T 플립플롭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즉 J가 0이요, K가 0이어도 되고 J가 1이고 되면 K도 1이 되도록 보완한 플립플롭이다. 토글 기능을 쓸 때 보통 사용한다.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뭐하고 뭐만 쓴다? 00, 11만 사용하는 것이 T 플립플롭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플립플롭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플립플롭의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였죠. 그죠? 이거였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들어오고 신호가 1이 들어오고 여기는 폴스가 들어오고 결과가 나와서 이게 나온 값이 이 결과가 나온 값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JK 플립플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일로 가져오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또 여기 있는 걸 끄집어서 가져오죠.
자, 여기 있죠. 이걸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 레이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결과 나와서요. 이 나온 값을 가지고 일로 들어가 댐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 차이가 생기면,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클럭 펄스가 발생하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그 뭐예요? 전압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0.0001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초 이런 극히 작은 차이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오지 않은 거 일값을 가지고 댐비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0, 0, 0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 일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그 0값이 적용이 돼야 돼. 0값이. 그래서 그 0값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워낙 빨리 클릭 퍼스가 발생하게 되면 0값을 안 가지고 뭘 가져간다는 거야? 1값을 가져가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 오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통 뭐라 그런다? 레이스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레이스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마스터 슬랩을 줘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야. 주인이고 이게 서브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클럭 버스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낫 게이트로.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넘어가서 갔을 때 같이 신호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계 잠금 장치를 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고 맛에 결정이 된 값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부정된 값을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레이스 현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이걸까지 여러분이 봐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이제 요거만 레이스 현상을 막아낸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의 플리프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종속되게 해서 두 개의 플럽이 결합된 회로다. 앞에 것을 주, 뒤에 것을 종이라고 해서 시간 펄스가 상승하게 동작하고 하강할 때 동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펄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 차이가 생기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갭이 발생이 돼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레이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 0, 0인데 여기 1값을 챙겨가는 게 아니라 0 새로 들어온 값을 챙겨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1값을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 틈을 둬서 이 결과가 처리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면 절대 이런 레이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플립플롭이 바로 마스터 플립플롭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와 레지스터죠. 자, 레지스터는 이제 뒷부분에도 배우니까 자세하게. 카운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뭐 A라는 기억 장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A 플러스 1 하면 프로세서 1로 접근하니까 처음에 A에 들어있는 값이 0이지 않습니까? 이를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A를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이 되죠. 다시 들어오면 1이 돼서 2를 더하니까 2가 되고 2에서 다시 1을 더하니까 3이 되고 이렇게 2씩 증가되는 형태인데, 이것이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운영이 될 때는 우리는 리플 카운트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되는 형태고 규칙적이지 않고 신호가 있을 때만 카운팅 되는 형태다. 그래서 리플 카운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드 카운터라는 것은 이건 무한히 증가되지 않습니까? 100이든 1000만이든 뭐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일씩 증가되지만. 그런데 내가 1부터 0부터 99까지만 반복을 하고 싶어요. 카운팅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A가 무한히 1, 2, 3, 4 쭉 무한히 증가되는 게 아니라 99가 되고 100이 될 때 다시 뭐가 돼요? 100 다음에 다시 0부터 카운팅 되는 그 범위를 가지고 카운팅하는 것을 모드 카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Shift Register라는 것은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기억 장치에 여기 들어가 있는 비트 값들을 언론적으로 한 비트씩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Shift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처리할 때 쓰는 레지스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순서 논리 회로를 하는 거죠. 병렬은 어떻게 된다?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n개 비트로 구성된 SL 내용을 연결된 다른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비트를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병렬 시프트 레지스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